오늘 지난 시간에 견성의 5단계 이야기했던 것을 이어가지고요. 견성 5단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원불교는 항상 이렇게 3박자입니다. 그래서 견성, 양성, 설성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니까 견성의 3단계가 이해가 더 쉬우시죠. 그러면 5단계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지난 시간에도 우리 같이 공부했지만 견성 안에서 또 3단계를 나눠본 거죠. 견성 안에 견성, 양성, 설성이 있다. 그리고 또 본래의 양성과 본래의 설성이 있으니까 5단계가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얘기했고 이제 그거를 3단계, 5단계를 이제 이 같은 이 6개의 도회를 놓고요.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견성은요. 양심을 대조하는 겁니다. 내 안에 텅 빈 공적한 이 공적용지 중에 진공의 자리에 이론상 자리에 원만한 텅 비어 있는데 원만하고 지공무사한 진리가 갖춰져 있더라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공 안에 텅 빈 공 안에 원만하고 지극히 정의로운 자성자리 우주의 진리가 들어있더라. 이걸 이제 깨닫는 게 견성입니다. 그래서 견성은 천지팔도를 깨달아 아는 게 견성이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리 연구 차원에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견성은 사막 중에선 사리 연구다. 지혜다. 그래서 견성은 지혜로 공적하기만 할 것 같은 이론상 자리 안에 천지팔도에 원만하고 지극히 공정한 진리가 갖추어져 있다. 이거를 의심 없이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다. 이거는 자명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지금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지성, 의지, 감정을 제가 써놓은 게요. 지성, 의지, 감성으로 비교하자면 지금 지성적인 겁니다. 지성 측면에서 텅 빈 이론상 자리 안에는 천지팔도의 진리가 갖춰져 있다. 이게 대소유무의 진리의 핵심이요. 대자리에 천지팔도가 있으니까 소자리에서도 천지팔덕이 펼쳐지는 거고 유무도 거기에서 은혜로운 게 나오고 있어야 할 게 나오고 없어야 할 거 해로운 게 나온다. 그래서 해로운 건 없어야 되고 은혜로운 건 있게 해야 된다. 순환의 유무는 돌고 돌아야 되지만 선악의 유무에서는 선한 것은 있게 하고 악한 건 없게 해야 된다. 자, 이 판단이 지성 차원에서 나와야 견성입니다. 지성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게 양심의 대조는 왜 써 있느냐? 양심의 대조와 양심의 양성 두 가지로 한번 견성, 양성, 설성의 3단계 공부를 설명해 본 거거든요. 이거는 자, 이 관점에서는 자, 견성이 되면 뭘 할 수 있냐? 양심에 대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지팔도가 양심의 본 모습이니까 내가 마음을 하나 쓸 때 천지팔도에 맞느냐라고 대조해 볼 수 있겠죠. 지적인 판단을 하겠죠. 사리 연구를 통해. 이게 시냐, 비냐, 맞냐, 틀리냐, 이해, 은혜롭냐, 이롭냐, 해악이냐, 해롭냐. 자, 이걸 대조해 볼 수 있는 경지는 돼야 견성이다. 공부의 3단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텅 빈 구공짜리, 모두가 공한 구공 안에 구족해 있는 진리를 이제 깨달아 알았다면, 깨달아 알면 뭐예요? 그게 내 것이 돼야지. 내 기본값이 돼야 되잖아요. 천지팔도가 텅 빈 공성짜리, 구공짜리에 새겨져 있다는 건 알겠는데, 부족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내 문제가 돼야 되잖아요. 알겠는데, 내 안에 자성으로 자리 잡았느냐 이거죠. 내 안에서 자성으로 확실하게 직관이 되고, 반조가 되고 자리를 잡았느냐, 기본값이 바뀌었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천지팔도에 안주했느냐 이 소리는요. 천지팔도를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12이해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구현하느냐는 아닌데 그 전하고 또 달라요. 천지팔도가 진리란 건 알았어요. 여기는요. 천지팔도의 진리가 공적한 중에 알아차리고 있는 영지가 내 안에 있는 영지가 그 공적한 중에 새겨져 있는 천지팔도를 늘 직관하고 있는 상태를 그리는 겁니다. 공적한 중에 천지팔도를 늘 직관하고 알아차리고 반조하고 있어야지 양성의 단계다 이겁니다. 견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양성. 견성은 본성을 봤죠. 양성은요. 본성을 내 거로 배양한 사람이에요. 기본값으로 삼아버린 사람이에요. 자성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탐진치가 자성처럼 굴다가 이제 자성의 계정해가 진짜 자성이다 하고 드러난 거예요. 천지팔도가
진짜 자성이다고 자리 잡힌 상태가 양성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싹이 난 상태예요, 이때는. 그래서 지성, 의지, 감성으로 얘기하면요. 의지적 차원에서까지 구현된 겁니다, 진리가. 지성적 차원에서 진리가 구현되는 건 진리가 뭔지 알았던 얘기고, 의지적 차원에서 구현됐다는 건 여러분이 언제든지 선한 의지, 양심의 의지, 천지팔도의 마음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의지로서 샘솟는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하건 천지팔도로 이걸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이 안에서 솟구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기본값이 바뀐 거죠. 천지팔도에 안주한 거죠. 그래서 이쪽은 아는 쪽이고 이 두 가지는 하는 쪽이에요. 양성과 솔성은 하는 쪽이다. 근데 하는 건데 그래서 대원정각이 언제냐면요. 이때 견성하면 이때 대원정각이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양성할 때 대원정각입니다. 왜? 양성이라는 말은 정확히 알았다는 것도 들어있거든요. 천지팔도를 정확히 알아버렸다. 내 본성이라는 것, 천지팔도가 내 본성이고 우주의 진리라는 걸 정확히 알아버렸기 때문에 천지팔도에 안주하게 되는 거고 안주했다는 건 편안하게 머문다는 거죠.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경우에도 천지팔도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항상 마음을 광명하고 무량하고 공정하고 순리자연하고 수용하고 해탈하고 이 정성을 다해서 무념으로 쓰는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솟구친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히 알아버려서. 그래서 진짜 견성은 언제냐? 대원정각, 양성 때가 진짜 견성입니다. 실제로. 내가 할 수 있어야 진짜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견성이라고 하는 건 양성이 아직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진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깨달아 알았네, 바르게 알았네 하지만 구경의 깨침, 정각했네는 이때 양성에서 인정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이쪽은 도통은 했지만 이 천지팔도가 도라는 건 통했지만 법통, 천지팔도를 정확하게 이해한 거는 법통은 이때나 가능하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천지팔도에 맞다 안 맞다를 판정하고 다니면서 법을 제정할 수 있으려면 법통은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냐? 대원정각 이후다. 그럼 대원정각은 어디냐? 출가의 이후다. 출가의는 양성하신 분이 출가이죠. 견성만 하면 뭐죠? 법강항마이. 출가의는 양성하신 분. 솔성까지 하시면 열애의. 솔성은 뭡니까? 양심의 양성이 여기가 싹 단계라면 열매를 완전히 맺어버린 단계입니다. 그래서 감성 차원이라는 건 이제 희노애락에 그대로 천지팔도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천지팔도가 희노애락에 완연히 드러나면 성인입니다. 열애입니다. 천지팔도를 온전히 구현했다. 자, 그러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의 차이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텅 빈 자리에 이 그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분하려고 점을 찍어놓고 텅 비게 해놓고 한 거예요. 지금 그림은 사실 같은데, 자, 공적한 중에 영지가 빛나게 알아차리면서 뭘 알아차리냐? 자성에 있는 본체. 텅 빈 공안에 원래 갖춰져 있던 천지팔도의 원만하고 공정한 진리를 알아차리고 있다가 밖으로도 천지팔도를 천지팔덕으로 구현하는 단계입니다. 천지팔도를 온전히 구현해서 온전한 보온을 이루는 단계. 그렇죠? 유무의 세계에서 천지팔도를 온전히 구현해서 이 변화의 유무는 생로병사고 생장수장이고 선악의 유무는 선은 선대로 자라게 하고 악은 악대로 자라니까 선은 선대로 자라게 해주고 악은 자라지 않게 막는 게 솔성이죠. 선악이 다 씨만 뿌리면 자라니까 악의 씨는 안 뿌리고 선의 씨는 자꾸 뿌리고 이 비료 주고 해가지고 즉 관심 주면서 사막을 계속 닦아가지고 선의 씨는 계속 자라게 하고 악의 씨는 계속 말라 죽게 만들어가지고 작업 취사 선은 하고 악은 안 하는 단계가 완성되면 솔성입니다. 자, 견성은 사리 연구였고 그러면 양성은 뭡니까? 정신수양. 왜 정신수양이 양성입니까? 공적 영지가 천지팔도를 확실하게 직관하고 반조하면서 채받아서 지키고 있는 단계, 수호하는 단계가 양성이니까 정신수양을 통해서 온전히 천지팔도를 어떤 작업을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천지팔도가 온전히 직관되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정신수양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온전히 공적영지 상태에서 자, 공적영지 상태는 무시선 중에 지금 정시선이에요. 고요한 중에 원만한 천지팔도를 직관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아니 고요한 중에 알아차리고만 있는데 천지팔도를 따지고 있으면 벌써 고요하지 않잖아요. 육군이 돌아가 버리죠. 생각이 굴러가니까 고요한 정시선 중에 천지팔도를 직관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움직일 때 보면 알아요. 고요할 때 직관하고 있으면 움직일 때 바로 천지팔도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 안으로 정신수양을 통해서 자성을 잘 반조하고 있느냐. 정시선 때. 그럼 동시선 때 움직일 때 정의를 양성하는 쪽으로 천지팔도가 작동하느냐. 불의를 배격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쪽으로 작동하느냐. 실제로 작동이 일어나고 있으면 정시선도 잘 된 거고 동시선도 잘 된 거죠. 단 정시선 쪽에 좀 더 초점을 둔 게 양성이고 동시선에서까지 가서 완벽하게 정의를 구현해내면 열애의가 된다는 겁니다. 견성, 양성, 솔성 단계 아시겠죠? 자, 이렇게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지팔도를 기준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뭘 직관할 건지 뭘 구현할 건지 양심을 대조할 때 어떻게 대조할 건지가 나옵니다. 안 그러면 모호하게 대소유무만 얘기하면요. 대소유무 안에 지금 대자리에서 소가 나오고 유무가 펼쳐진다. 이 말만 가지고는 뭐가 그러면 있어야 할 거고 없어야 할 거며 대자리에 새겨져 있는 불생불멸의 진리는 뭔지가 안 나오잖아요. 천지팔도를 모르면 대소유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팔도를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자, 이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산종사께서 얘기하신 견성의 5단계를 자세히 이해해 보자고요. 지금 같은 그림으로요. 견성, 양성, 솔성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견성의 5단계는 견성의 1, 2, 3단계가 다 견성 안에서 나눠지는 구분이라는 걸 이해하시기만 하면 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견성을 하면 법강항마이고 양성을 하면 출가이고 솔성을 하면 열애인데 법강항마이는 뭡니까? 이론의 진리인 천지팔도를 깨달아 아는 자리고요. 출가인은 아까 했던 거죠. 천지팔도를 본성으로 삼아가지고 새로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인간사에 나아가서 12이해에 있어서 이게 옳은 거야, 이게 그른 거야, 이게 은혜로운 거야, 이건 해로운 거야 라고 모든 일에 나아가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대원정각을 얻은 실력입니다. 열애인은요. 천지팔도를 동정간에 온전히 구현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동공부, 정공부, 정시선, 동시선, 동정간의 자유자재로 천지팔도를 고요할 때는 직관하고 있다가 움직일 때는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해버리고 그대로 생각하는 그 경지, 이걸 열애이라고 보시면 설명을 좀 더 바꿔봤어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게 해드리려고요. 자, 그러면 이해되시죠? 이게 그러면 대소유무 12회로 나누면 대소유무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텅 빈 중에 이 자리가 대자리가 돼서 장차 천지팔도를 갖추고 있다가 천지팔도대로 소의 세계를 펼치고 소의 세계에서 천지팔도에 맞으면 은혜로운 거 보은이 되고요. 천지팔도에 어긋나면 해로운 거 배은이 된다는 거. 이 정도 알아야 대소유무를 걸림없이 안 거죠. 알긴 아는데 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천지팔도의 자성이 절로 발동할 정도 늘 내 안에서 선한 의지로서 샘솟을 수 있으면 대원정각 하시는 게 맞다. 아는 건 이게 다인데 이게 기본값으로 장착됐기 때문에 크고 원만한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에도 이 깨달음이 있지 다른 깨달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깨달음이 견성이 정확히 된 거죠. 지금 양성 단계에서. 그래서 양성 단계를 정상정사께서 견성의 4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양성도 견성이다. 그럼 나아가서 그럼 부처님이 본 견성은 더 깊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죠. 그래서 견성이 한 단계 더 깊어지면 내가 직관하는 어차피 이 진리인데 이 대원정각이 뭐 다른 대원정각이 있는 건 아닌데 천지팔도가 뭐 갑자기 천지구도가 되는 건 아닌데 이 진리인데 온전히 구현돼 버리면 12이해 옳고 그름과 은혜로움과 해로움의 이 인간사에 나아가서 온전히 구현돼 버리면 동정간에 견성 이때 직관하는 천지팔도 우주의 진리 인간의 자성은 얼마나 투철한 견성이겠어요. 얼마나 선명하겠어요. 그래서 견성의 5단계를 나누는 겁니다. 견성, 양성, 솔성을 나누지만 사실은 전체가 다 견성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견성의 5단계에는 그 메시지도 들어있는 겁니다. 솔성도 견성이다. 솔성 정도 하는 열애의가 체득한 견성과 법강항마의가 체득한 견성은 사실 레벨과 다르죠. 레벨이 다르죠. 하지만 왜 출가의부터 대원정각이라고 하느냐? 이 부분에도 초점을 줘야 됩니다. 사실 다른 견성이 있는 건 아니다. 천지팔도는 그 천지팔도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견성으로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결국 천지팔도를 체험적으로 이해는 했지만 아직 원만하지 않고 원만하게 이해했고 원만하게 구현까지 해버렸고 이렇게 해가지고 견성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열애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게 견성 5단계에 대한 좀 도회적 설명이었습니다.
말은 5단계지만 뭐만 이해하시면 돼요? 견성, 양성, 솔성. 이 3단계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견성, 양성, 솔성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된다. 사리 연구가 정신수양으로 꽃을 피우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리 연구로 뭔가를 이해를 했더라도 고요한 중에 정신수양하는 중에 자명하게 내 안에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 진짜 한 건 아니잖아요. 고요하게 육군을 다 내려놓고 생각, 감정, 오감을 다 내려놓고 고요한 중에 명상을 하고 정신수양을 하고 있는데도 고요한 정신에서 자성이 천지팔도의 자성이 선명히 직관이 돼야 그 다음 마음이 고요할 때는 몰라요. 자기가 직관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냥 자명할 뿐이죠. 뚜렷하고 고요할 뿐이죠. 그런데 언제 아느냐? 거기서 한 생각이라도 움직여서 육군이 탁 돌아갈 때 기본값으로 천지팔도가 탁 출동해서 요건 본, 요건 배은, 이건 법, 이건 마 바로 판정을 못 해주면 기본값이 아니신 거예요. 아직 마음에 대중이 없는 거예요. 자성을 반조했다는 건 대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표준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천지팔도의 표준이 새겨져 있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고요할 때 텅 비고 고요한 것만 같아도 육군이 탁 돌아가는 순간 천지팔도가 바로 출동해서 딱 체크합니다. 요거 보은인데 이거 배은인데 보은이니까 유 있게 하자. 배은이니까 무 없게 하자. 배은이 유 있어버리면 또 보은이 무 없어진다. 그러니까 유무의 세계에서 이제 수작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있게 하고 무엇을 없게 할 것인지. 배은이 본래 없건만은 지금 생겨났으니 지금 자성을 반조해가지고 정신수양을 통해 자성을 반조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리 판단해가지고 요게 보은이면 보은 쪽이면 있게 해야 되고 배은 쪽이면 이미 있어진 것도 없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틀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작업치사입니다. 정신수양 사리 연구 작업치사가 이렇게 그냥 쉴 틈 없이 굴러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한 루프.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게 계속 무한 루프 해야 됩니다. 작업치사 끝났으면 다시 정신수양, 다시 사리연구. 항상 자성에 반조, 대조해보고 다시. 자성에 있는 기준이 뭐길래 자성에 대조해보라고 할까요? 자성에 있는 기준이 천지팔도. 천지팔도밖에 없기 때문에. 천지팔도를 대소유무를 안다면서 천지팔도를 얘기 안 하면 어디다 대조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 대조하고 계신 거예요. 대가 있으면 소가 있지. 거기다 대조하셔서 뭐가 나와요? 대자리가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알아야 소자리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천지팔도 없는 양심 대조, 자성 반조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결국 움직일 때는 남한테 주워 들은 말, 내 마음대로 이해한 경전 한 구절 붙잡고 그걸 표준인 줄 알고 가요. 그러면 이거는 소경의 길 한 대밖에 안 되죠. 자기가 자기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성의 내비게이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자성의 내비게이션 따라가라는 게 양심 대조고 자성 반조예요. 자성에 이미 답이 새겨져 있다. 자성에 새겨져 있는 답을 따라가라. 그럼 그걸 아는 정도가 대소유무 이치를 이제 알았네 하는 견성. 그게 딱 자기 본성으로 새겨져서 이제 길 어긋나면 바로 길 어긋났어. 길 어긋났어. 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양성의 단계. 내비가 장착된 거예요. 완전히 장착돼서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내비에서 가란 대로 다 못 가요, 내가. 그래서 아직 열애의가 아닌 거예요. 열애의는요, 내비 가란 대로 착착 잘 가는 최고의 이제 운전사가 된 거죠. 그럼 열애의입니다. 육군의 최고의 운전사가 됐다. 그럼 열애인 거죠. 자, 이 기본 구조가 견성, 양성, 솔성의 기본 구조가 지금 정산종사님 법어, 대종사님 법어에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에. 자, 법어 경의편 43장을 볼게요. 학인이 반야신경 설명을 들으시고는 반야신경에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그럼 오온은 결국 이게 육군작용입니다. 육군. 오온 중에 색수상행식이면 색은 그 오감작용을 말하고요. 물질이니까 수상행식은 마음작용이기 때문에 의근의 작용입니다. 의근의 작용과 나머지 안이비설 신의 작용이기 때문에 육군작용이에요. 육군작용이 모두 공하다는 걸 깨닫는다. 조견. 직관한다는 거죠. 비추어서 봐버린다. 일체 육군작용이 본래 공이구나, 공적 영지의 작용이구나 하는 걸 꿰뚫어 봐버리는 요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그 조견, 그걸 꿰뚫어 보는 거죠. 꿰뚫어 본다는 그 법문에 공부의 강령이 다 드러났다. 조견이라는 거는 이렇게 오온이 공하다고 꿰뚫어 본다는 거는요. 사량 분별이 아니라는 건요.
머리로 막 굴려가지고 그렇지. 오온이 따져보면 일체 유심전이 오온이 공하지. 일체는 이론상 진공의 묘유로 나타난 거니까 따져보면 묘유의 세계에 있는 소자리는 본래 대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공하지. 이렇게 아무리 따지고 있어봤자 조견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건요. 조견, 오음, 개공,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반야신경에 일체 고액을 건너간다가 있어요. 자, 이렇게 따지고 아는 걸로는 일체 고액을 못 건너가요. 왜? 역경만 닥치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 사량 분별들은 그냥 날아가 버려요. 일체가 공하다고 그냥 머리로 아무리 따져봐도요. 진짜 역경에 딱 닥치면 그게 공하단 말이 안 나온다고요. 아이쿠 하고 자빠지죠. 그러니까 일체의 고액을 건널 수 있는 조견이라는 거는 사량 분별로는 안 된다. 자성의 광명으로 반조하는 것이다. 공적영지의 빛으로 꿰뚫어 봐야지 그게 조견, 오온개공이라고 하지. 머리 굴려가지고 오온이 본래 공하네 하고 학자님들이 따지고 계십니다. 지식으로. 지금 오온이 공하다라는 거에 대해 논문 쓸 수 있는 분들이 불교계에 어마어마해요. 그럼 그분들이 고액을 건넜을까요? 그분들이 진짜로 대원정각을 했을까요? 자, 그거는 여기 비밀이 다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견이라는 건 자성의 광명으로 반조하는 거다. 자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성의 광명이라는 건 공적 영지의 그 영지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성을. 자, 어느 상에도 주차감이 없이 그럼 텅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한 자리에서 원만하고 지공무사하게 올바르게 공원정하게 직관을 해야 된다. 텅 빈 중에 원만한 진리가 그게 공정무사한 정의의 답이라는 걸 딱 꿰뚫어 보고 있는 게 조견이라는 온 육군작용을 딱 보면서 이 천지팔도의 진리, 본래 공안 중에 갖춰져 있는 자성의 본래 모습을 정확하게 공원정으로 직관할 수 없다면 이게 조견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조견 공부의 순서를 부연 설명하자면 첫째는 관하는 공부니 이게 우리가 말한 견성, 도통입니다. 항상 3단계입니다. 견성하는 단계, 도통하는 단계에서는 어때요? 텅 빈 공안 중에 원만하고 지공무사한 진리가 갖춰져 있네 하는 걸 아는 정도죠. 그러니까 보세요. 첫째는 관한다. 관만 해도 잘하는 거죠. 관조를 한다는 얘기인데 오온을 보면서 육군 돌아가는 걸 보면서 진리를 관조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관조하느냐. 어떤 상에도 머무는 게 없이 집착하는 게 없이 우주와 인생의 실상, 그럼 이 대소유무의 이치, 천지팔도의 이치 아니겠어요? 그 12이에도 다 여기 나옵니다. 대소유무만 하면 12이에도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대소유무에서 뭐는 있게 해요? 시와 이는. 뭐는 없게 해요? 비와 해는. 그래서 대소유무 천지팔도 하면 우주 인생 실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똑바로 보고 옳게 판단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크게 깨달았다고는 안 해요. 구경의 깨달음이라고는 안 해요. 대원정각이라고는 안 해요. 똑바로 보고 옳게 판단할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천지팔도가 진리라는 걸 정확히 이해할 정도는 됐다는 겁니다. 사량 분별 아니에요. 단순한. 자성의 광명으로 지금 관한 거예요. 이 관도. 자성의 광명으로 관한 거니까 이것만 해도 견성인 겁니다. 이 자리만 와도 견성입니다. 정신수양을 통해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확보하고 그 자리에서 그 빛으로 이 자성의 빛으로 광명으로 대소유무 이치를 꿰뚫어 봤으니까 이것만 해도 관하면 대단한 겁니다. 자성의 직관에 근거한 천지팔도의 분석이에요. 자기 자성이 천지팔도니까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으로 정신수양을 해서 오롯이 계시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이미 직관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천지팔도 모르는데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만 한번 찾아보세요. 일체를 모른다 하고 내려놓고 정신 모으고 있으면요. 좀 전에는 그 어리석음과 산란함과 그릇됨으로 마음이 돌아가다가 고요하고 뚜렷하고 원만한 정신으로 있기만 해도 명상만 잘 돼도 정신수양만 잘 돼도 마음이 바뀌어져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어리석은 게 싫어지고 그릇된 게 싫어지고 이런 산란한 게 싫어져요. 이상하죠. 표준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잣대가 바뀌었다고요. 행위의 표준이 바뀌어버려요. 표준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관이 가능한 겁니다. 자성을 이미 직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상만 하셔도 직관은 저절로 일어난다. 근데 뭘 직관인지 본인이 몰라서 문제예요. 그래서 정신수양은 베이스고 왜 견성에서 사리 연구를 강조하느냐. 이것도 정신수양 아니냐. 자성 직관하려면 정신수양해야 되는데 정신수양은 베이스고 거기에서 정해 쌍수니까 사리 연구까지 답이 나와야 견성입니다. 즉 명상과 정신수양을 오래 하는 중에
새로운 표준과 기본값을 내가 직관해 버린 것 같아. 정신수양만 하면.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의 직관에 근거한 천지팔도 분석이라고 하는 게요. 내가 뭘 직관했는지 이제 개념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사리 판단해 봐야 돼요.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이걸 옳다고 하고 이걸 그르다고 하는지 분석을 해보시면 나와요. 내 자성 안에는 천지팔도의 진리가 갖춰져 있었구나. 여기까지 꿰뚫어 보시면 이것도 대단해요. 견성하신 거예요. 도통하신 거예요. 도를 알아버렸어요. 천지팔도를 알아버렸어요. 이분은 사량분별로 안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사량분별의 도움을 받았지만 뭘로 아신 거예요? 자성의 직관에 근거해서 알아내셨기 때문에 이건 고액을 넘어설 힘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두 번째는 관을 했으면 이제 과을 해라. 깨달음을 얻어라. 이때 깨달음을 인정해 줍니다. 그 1단계에서도 그냥 깨달음이란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이게 좀 더 정확한 깨달음이 이때 와요. 그래서 앞에 게 관조 단계라면 그것도 깨달음은 맞습니다만 진짜 이제 큰 깨달음이 2단계에서 온다. 그게 양성이고 법통이고 대원정각입니다. 바르게 보고 옳게 판단하는 이건 아까 앞에서 했죠. 동시에 사리 판단만, 사리 연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고요한 중에도 자성 본원의 진공한 영지를 걸림없이 단련하여 크게 깨침을 얻어버린다. 고요한 중에 선명하게 천지팔도를 직관할 수 있어요. 품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면 천지팔도가 바로 나와요. 아까 견성하신 분은 움직일 때 천지팔도가 바로 못 나와요. 정신수양하는 중에 천지팔도를 아무리 직관하고 있더라도 움직일 때는 바로 못 나오고 바르게 판단을 하면 판단은 가능해요. 근데 바로 터져 나오진 않아요. 2단계는요. 자성 본원의 진공한 영지, 텅 빈 공적 영지를 단련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사막을 오래 닦다 보니까 정신수양에만 들어가 있어도 어때요? 자성을 정확히 직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깨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제가 텅 빈, 아까 조견의 설명에서 있었죠. 공원정으로 직관하라고. 이게 여기에 딱 부합해요. 이 그림에. 자, 여기 자성의 영지가, 단련을 오래 해가 자성의 영지가 텅 빈 중에 원만하고 공정한 천지팔도가 어느 하나도 찌그러지 않으니까 원만함이고 그래서 원을 그리는 겁니다. 원은요. 텅 빈 충만이에요. 원은 텅 빈만 표현하지 않아요. 텅 빈만 표현하려면 그냥 백지를 놔두는 게 낫겠죠. 왜 원을 그렸을까요? 원만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텅 빈 중에 원만하다는 얘기는요. 텅 비어 있지만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 꽉 참까지 읽어내야 됩니다. 아까 견성에서는 왜 꽉 찼는지 이유는 알아냈어요. 천지팔도가 꽉 차 있다. 그래서 원만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 천지팔도대로만 하면 선이고 어기면 악이니까 공정하다는 말이 나온 건데 이거는 사리 판단만 한 게 아니라 진공한 영지를 걸림없이 단련했다는 건 사막을 하도 닦다가 가만히만 있어도 천지팔도를 직관하고 있고 움직이면 천지팔도가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걸림없이에요. 공원정에서 이 영지가 직관을 해요. 자기 안에 공한 중에 이미 갖춰져 있는 천지팔도의 대도를 이런 대도를 직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걸림없이 단련했다. 그래서 자성인 천지팔도를 늘 직관하며 자성을 채받은 이 자성을 본받은 원망 부족한 마음인 양심의 싹을 늘 수호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수호가 가능합니다. 대원정각을 얻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경전에 둘 다 나와요. 자성을 수호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천지팔도의 자성을 언제든 안 잊어버리고 직관하고 있으니까 자성을 수호한 거 맞죠. 또 언제든지 천지팔도의 마음이 샘솟으니까 천지팔도의 의지가 샘솟으니까 천지팔도를 갖춘 그 양심의 싹 원만한 마음을 잘 수호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예. 선천적인 프로그램인 천지팔도를 잘 수호하고 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내 마음에서 천지팔도의 기본 싹은 내가 갖추고 있다는 거니까 두 가지 수호가 다 가능하다고요. 자성의 수호, 마음의 수호. 제가 두 가지 다 써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선 자성의 수호를 많이 얘기했다면 원망 부족한 마음을 수호하고 있다는 측면도 생각해 보시라. 이게 양심의 싹이다. 왜 싹이라고 하느냐? 아직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싹이다. 열매까지 맺으면 열애이다. 셋째는 행하는 공분, 이건 제대로 실천하는 공분이 걸림없이 깨치는 동시에 이것도 2단계를 받는 거죠. 3단계로 나아가면 그 깨친 대로 모든 행동을 단련하여 해탈과 만능을 갖춘다. 실제로 육군을 정확히 천지팔도대로 육군을 써버리니까 어디 갖다 놔도 해탈은 자유자재하다는 겁니다. 자유자재하고 만능, 중생구제에서 걸림이 없다는 전지전능에 가까워졌다. 우린 인간이니까 전지전능이란 말보다는 저는 상대적 전지전능이거든요. 인간의 전지전능은. 그래서 이걸 성인이 열애가 갖춘 만능은요.
사실은 상대적인 정지 전능입니다. 이론상 그 자체의 전지 전능과 비교하면.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한계를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론상이 본래 갖추고 있는 전지 전능이 온전히 구현됐다는 의미거든요. 그걸 만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능을 갖추는 것이라 직관과 분석에 근거하여 천지팔도를 지공무사하게 온전히 실천함. 고요할 땐 직관하고 움직일 때는 분석해가지고 실천해버립니다. 관하고 각하고 행하는 공부를 잘 조화하여 익숙해지면 조경 공부를 다 마치고 일체 고액, 고통과 그런 횡액을 역경을 다 넘어갈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 정도, 이 반야신경만 알아도 그 안에 이 견성, 양성, 솔성 다 들어있다 이 소리를 하신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좀 이해는 되시죠? 자, 사리 연구를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사리 연구 이렇게 들으셨죠?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사리 연구를 한번 곱씹어 보시되 사리 연구에서 나온 결론을 지금 이 얘기들을 곱씹으시면서 정신 수양에 들어가셔야 돼요. 진짜 내 자성이 그렇게 생겼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들은 얘기잖아요. 문사수 진리는 들었고 문, 사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해 봐요. 그럴싸한데 수, 그 다음에 수행으로 가야 돼요. 정신 수양을 해서 뚜렷하고 고요한 중. 여기서 수행은 정신 수양과 실천을 다 수행이라고 합니다. 먼저 정신 수양에 들어가서 마음을 정시선으로 가봐요. 고요한 중에 자성 반조하는 그 상황으로 몰고 가봐서 진짜 내 안에 천지팔도가 직관되는지 고요한 중에 있어 보세요. 그럼 고요한데 천지팔도 있나 그러면 정시선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요할 땐 고요하게 계세요. 정시선에. 일심만 유지하고 있으시면 돼요. 고요한 중에 천지팔도 생각하면 그 잡념이에요. 고요한 중에는 잡념 날려버리고 일심만 유지하세요. 그러다가 동시선, 움직일 때 생각하세요. 움직일 때 내가 명상이 들기 전하고 든 뒤랑 내 마음의 표준, 대중이 바뀌었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즉 기본값이 바뀌었는가. 명상에 들기 전에는 탐진치가 좋아 보였는데 정신수양하고 났더니 천지팔도가 좋아 보여요. 그럼 이거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호가 된 거예요. 천지팔도를 갖춘 천지팔도에 맞는 원만한 마음을 지금 내가 챙기고 있는 거예요. 수호한다는 걸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팔도의 자성만 챙기는 게 아니라 천지팔도 그대로의 그 마음, 양심의 싹도 챙기셔야 돼요. 이게 챙겨지면 여러분 잠깐이라도 챙겨지면 맛을 보신 거예요. 이거 바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출가이라 그럼 내 출가인가? 그거 아니고요. 찰나 출가이. 찰나 맛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수양 했더니 자성이 직관되더니 내 마음이 좀 전에 막 빡치고 막 탐진치에 흥분해 있었는데 잠깐 5분 정신수양 했더니 마음이 싹 풀어져서 천지팔도에 맞게 돼 있어요. 무념 상태고요. 이상하게 무량한 마음, 관대한 마음이고 이때는 막 왠지 막 시어머니도 다 용서가 될 것 같다.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저는 모릅니다만 그런 관대한 마음, 우주적 관대한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면 또 다시 공정해져요. 갑자기. 좀 전에는 되게 막 그 친한 사람이 유혹해 와서 흔들렸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공정해진다. 합리적이 된다. 이상하다. 유혹이 흔들리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다잡아진다. 이상하게 나태했는데 정성스러워진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바뀌는 이 부분이 뭐예요? 자성을 반조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는 정신수양 중에 뭘 본 게 없거든요.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에 있었지. 그때 이미 본 거라니까요. 공원정을. 텅 빈 중에 영지가 여러분 생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영지가 천지팔도를 본 거니까 여러분은 모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를 걸림없이 단련해야 안다는 거 뭐냐면요. 영지가 단련되는 게 아니라 영지가 공적 영지가 저기 하느님 자리고 이론상 자리인데 공적 영지가 공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지를 단련한다는 거는 여러분 계령, 에고의 그 직관력이 단련된다는 거예요. 공적 영지와 함께 진리를 꿰뚫어보는 힘이 단련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성은 원래 천지팔도를 직관하고 있다. 문제는 내 에고가 직관을 못하고 있어서 문제다. 에고가 직관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영지를 단련했다고 하는 거예요. 공적 영지가 아는 거를 우리 계령, 우리 에고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같이 직관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정신수양과 사리연구, 작업치사 공부, 이 문사수의 수행이 이어지다 보면 점점 어느 날 정신수양에 딱 들어가서 고요한 상태에만 머물렀어도 마음이 선명하고 잔명해져서 그 상태에서 탁 나오는 순간 이미 이제 에고도
참나만 직관하고 자성만 직관한 게 아니라 에고도 같이 직관했기 때문에 마음에 뭔가 흔적이 남겨져요. 이상하게 요건 자명하다, 요건 찜찜하다는 에고가 직관합니다. 그 직관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요건 천지팔도에 맞으니까 자명하고 이건 천지팔도에 어긋나니까 찜찜했구나. 이게 보은이고 이게 배은이고 이게 둥근 마음이고 이게 모진 마음이구나. 분석이 딱딱 떨어질 때가 옵니다. 그럼 이 공부가 익어가다 보면 견성, 양성, 설성이 점점 배양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찰나찰나 맛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집에 가셔서 정신수양 꼭 하세요. 그러면 고요한 중에 텅 빈 상태만 일심만 유지하셔도 됩니다. 뭐 고요할 때는 다른 거 육군 쓰지 마세요. 그래서 움직일 때, 육군 쓸 때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 있다고요. 왜? 에고가 직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대중이 생겨요. 그전에는 표준이 없었는데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몰랐는데 이제는 천지팔도에 맞는 마음이 표준으로 자리를 잡아요. 예. 그 자리 잡은 마음이 표준이 돼가지고 이제 자성은 우리가 바로 못 보니까 동시선 움직일 때는 뭐가 표준이 되겠어요? 정시선에서 직관했던 그 진리요. 그게 내 에고의 직관이 돼가지고 내 에고도 같이 직관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알아먹게 직관을 한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이게 자명한데 이게 지금 에고의 직관입니다. 참나의 직관 여러분이 모르시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참나는요 우주 진리를 직관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인과 보응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모르잖아요 그 사정을. 내가 알아먹은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영지를 단련한다는 건 내가 알아먹게 만든다는 겁니다. 공적 영지와 함께 계속 진리를 직관하면서 나도 좀 진리의 부스러기라도 하나씩 챙겨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다가 천지팔도가 답이라는 걸 에고가 직관하게 돼버리면 기본값이 바뀌어버려요. 이제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선에만 들어가도 천지팔도가 완연하게 함께 있는 것 같고 동시선 움직일 때는 천지팔도에 기반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요 정도 되면 각을 했다, 대원 정각을 했다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딱딱 들어맞게 돼서 해탈과 만능이다. 진짜 나 중생구제 육군을 부리는데 자유자재하다. 중생구제 하는데 만능이다. 이경지가 되면 열애의에 도달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견성, 양성, 솔성 3부작 완결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친절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지긋지긋하다 하실 수 있는데 한 번 더 뿌리를 뽑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각자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이 자리가 뭐죠? 공적 영지 자리예요. 텅 빈 중에 영지가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지는 정상종사 법어를 지금까지 들어오셨으면 이 영지는 체용을 주재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본체는 본성이고, 그렇죠? 본체는 본성이고 작용은 인과의 세계인데 그걸 주재하는 심이란 게 뭐냐? 영지다. 영지가 제일 주인이다. 공적이 주인이 아니라 영지가 주인이다. 공적은 뭡니까? 본체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저를 알아차리고 계시죠? 저를 보는 거는 육군의 작용인데 저를 지금 보면서 들으면서 제 얘기를 판단하고 계신 그 주체는 영지예요. 근본적인 알아차림은 영지입니다. 그래서 그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상태 되는 제일 쉬운 법은 몰라 해버리시면 돼요. 일체 유의심, 육군의 마음을 몰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다 몰라, 봐도 몰라, 들어도 몰라.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따지는 것도 몰라. 슬픈지 기쁜지 몰라 하고 계시면 생각, 감정, 오감을 다 몰라 해버리고 무관심하고 계시는 순간 유의심이 돈공, 단박에 공해지면서 뭐만 남아요? 텅 빈 중에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만 남습니다. 걔한테 불성이 있느냐? 해피야 하면 돌아보는 그 자리가 불성이라고요. 그 알아차림. 공적 영지가 있으니까 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듣고 어쩌고 하는 건 육군작용이지만 그 듣는 그 주체가 불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걔한테도 불성이 있다. 목이 잘 안 잡히시죠? 모기한테도 불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알아차리고 피해버립니다. 그 알아차리는 주체가 불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육군을 쓰고 사는데 육군의 세계에 빠져서 생각, 감정, 오감만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불성이 있는가, 나한테 이론상이 있는가, 나한테 공적영지가 있는가, 나한테 법신불이 있는가 있습니다. 진짜 나 법신불 아무래도 없는 것 같은데 하고 고민하는 그 자리가 법신불 자리예요. 그 알아차림. 그 고민은 육군작용이지만 그 알아차리는 그 주체, 존재한다는 느낌이 공적영지입니다. 그래서
텅 빈 중에 어떤 상도 없는데 딱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이란 결국 알아차림입니다. 선명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영지입니다. 그 영지가 그런데 뭘 알아차려요? 고요한 중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무슨 상이 없어요. 생각도 없고 상도 없는데 알아차리고 있어요. 뭔가를. 그 뭔가가 뭐냐면 공적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공적이 그래서 본체입니다. 채용의 주제자가 영지고 본체가 공적인데 공적 안에 구공인데 구족이라 해서 공적 안에 뭐가 갖춰져 있어요? 천지팔도가 원만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텅 빈 중에 여러분이 알아차리고만 계셔도 이미 천지팔도를 알아차리고 계신 거예요. 자, 그거를 알아내는 게 영지의 단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내셔야 돼요. 천지팔도를 내가 직관하고 있었구나를 알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대원정각이에요. 못 알아내신 한에는 지금 그냥 자성만 직관하고 있지 내 에고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견성은 요 직관하고 있는 거를요. 정시선 때 직관하고 있는 이 자성의 직관을 동시선 때. 동시선 여기는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 달리 해놓은 건 예전에 한번 썼던 그림이죠. 이쪽이 지금 직관이 광명한 지혜 쪽이고 이쪽이 무념 쪽이에요. 천지팔도 중에 무념이 동정간의 무념이니까 정시선 때는 자성을 직관하고 있고 그 정시선 때 선정이고 이쪽은 지혜입니다. 정시선 때는 자성을 직관해서 광명하게 알고 있다가 이제 육군이 굴러가면 동시선으로 나오면 이 직관이 어떻게 돼요? 분석과 판단으로 바뀌어요.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래요? 견성. 이론의 진리인 대소유무와 천지팔도를 바르게 보고 알아버려요. 아직 깨친 건 아닌데 판단이 돼버려요. 자꾸 사막을 닦다 보니까 작업치사도 하고 사리 연구도 하는 중에 정신수양을 자꾸 했더니 정신수양에서 베이스를 해가지고 베이스가 갖춰져서 여기서 정확한 사리 판단이 나와요. 이게 정의 쌍운입니다. 불교에서. 선정과 지혜, 수신결에 나오죠. 선정과 지혜가 함께 발동해요. 공적하다는 건 참나의 고요함이고 영지는 참나의 자명함입니다. 참나가 자명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요. 광명하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아차린 걸 나는 몰라요. 그 알아차림을 나도 좀 주워 들은 거예요. 정신수양 하다가 나도 좀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게 천지팔도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견성 단계에서는요. 천지팔도, 우주의 진리, 인간의 자성이 이렇게 갖춰져 있다는 거를 사리 판단을 통해 이해합니다. 바르게 깨친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 온전히 내게 된 건 아니에요. 이해는 해요. 이해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래서 이론상에 안주했다, 공적영지에 안주했다, 생로병사를 해탈했다고는 말할 수 있어요. 법강학마이는. 왜? 생로병사를 어떻게 해탈했다고 할 수 있죠? 공적영지자리에 안주했으니까. 언제든지 내 안에 알아차림이 공적영지요. 이 알아차림이 공적영지 중에 더 줄을 둬서 말하면 영지죠. 근데 영지 안에 이미 공적이 들어있으니까 이 순간 지금 내가 육군을 쓰고 사는 중에 하루 종일 육군을 쓰고 살아도 육군을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가 있고 거기가 공적영지고 이론상 자리고 거기가 대자리라서 소의 세계, 육군의 세계가 펼쳐졌다. 이 사실을요 정확히 알아요. 견성만 하면.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적영지 이론상에는 안주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참나 자리, 이론상 자리에는 안주했지만 아직 이론상 자리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절대 불변의 진리, 절대적인 표준, 대중인 천지팔도에 대해서는 사리 판단으로 이해하고 있지 그게 내 기본값으로 작동하고 있진 않아요. 뭘 보면 아느냐. 명상에 들고 사막을 닦는 중에 정확하게 천지팔도가 진리라는 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단, 그럼 너 지금 이 순간 천지팔도가 너의 자성으로서 계속 작동하고 있느냐. 자성이란 게 작동해야 자성이지. 아니 걔가 막 사람처럼 말을 하다 갑자기 나 걔의 본성은 이게 아닌데 하고 걔의 자성으로 돌아가나요? 안 그러죠. 걔는 걔 생긴 대로 살죠. 자성이라는 거는 생긴 꼬라지예요. 그러니까 내 생긴 꼬라지가 탐진치면 탐진치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긴 꼬라지가 천지팔도면 천지팔도로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재주가 없어요. 천지팔도가 자성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팔도가 진리라는 걸 정확히 알아보는 단계와 생겨먹은 게 천지팔도로 생겨먹은 경지는 다릅니다. 이게 대원정각, 양성과 견성의 차이예요. 주변에 혹시 천지팔도로 살아가는 분 계세요? 본성이? 저 사람은 본성이 천지팔도야. 그분이 출가입니다. 진짜 출가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본성이 천지팔도긴 한데 하는 짓을 보면 약간 어리숙해. 열애인은 아닌 거예요. 하는 짓까지 천지팔도야 진짜.
말하고 육군 쓰고 다닌 거 보면 딱 천지팔도에 맞게 해. 열애인 거죠. 쉽죠? 말이 쉽죠. 예. 그래서 자, 공적영지가 항상 천지팔도를 직관하고 있는데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 예, 죄인이라 하더라도 마음속은 다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다만 그 영지 자리인 그런데 마음에 나와가지고 공적영지는 그런데 마음에 나와서 천지팔도가 구현이 안 돼서 문제인데 일단 견성은 천지팔도를 분석해서 판단할 수는 있다. 그 정도 사막은 다 같다. 그래서 사막 중에 특히 뭐가 중요하냐? 사리 연구 차원에서 대소유무의 이치, 더 나아가 인간 12의 이치까지도 걸림없이 꿰뚫어 알긴 한다. 아직 기본값은 안 됐다. 즉 원불교식으로 채받지는 못했다. 본체로 온전히 그 자기 본체로 삼지는 못했다. 요경지가 견성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양성 솔성까지 또 공부해 가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